안녕하세요. 한국 고양이 수의사의 박자실 수의사입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이 비뇨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 고양이 집사님들의 가장 머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장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일단 우리가 아는 대로 소변을 만들어내고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고요. 염분을 조절을 하면서 혈압을 조절하기도 하고 조혈 호르몬을 만들어서 빈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엔이나 크레아티닌 같은 용어로 수의사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수치가 어느 정도 높게 되면은 다들 걱정을 하세요. 크레아티닌이란 근육에서 만들어져서 신장으로 배설되는 일종의 단백질입니다. 혈중 요소질소란 체내에서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요소입니다. 비유엔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까지가 정상인데 31이 돼도 보호자분들은 원장님 우리 아이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을 하시고 그때부터 사료를 사시고 여러 가지 막 약도 먹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장이 안 좋다고 무조건 잘못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신장이 안 좋다고 내일 우리 친구와 이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장이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는지 1기, 2기, 3기, 4기 병기를 나누게 되고 그 기수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1기인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 평생 지낼 수도 있고요. 2기인 경우는 적절한 관리를 하면 3년 이상, 3기인 경우는 1년 이상, 4기인 경우는 한 달을 좀 넘기기가 힘들긴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어요. 일단 예방은 조기 검진이고요. 왜냐하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 뭐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영양제인데 도움이 되는 거는 오메가3 제제. 오메가3 제제는 신장에 생길 수 있는 염증들도 완화를 시켜주고 항염, 그 다음에 항암 효과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산균 제제들도 신장을 통해서 많이 배설돼야 되는 노폐물이 고기를 먹고 나서 생기는 노폐물들인데 암모니아를 많이 생기게 하는 게 장내 세균총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제제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좋은 균들을 더 많이 내보내니까 암모니아를 덜 내보내고 그럼 콩팥을 조금 더 무리를 덜 시킬 수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딱 신장이 안 좋다는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 다만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면 그게 독작용을 해서 우액하고 토를 자꾸 한다거나 밥을 먹는 양이 줄어든다거나 입냄새가 예전보다 좀 심해졌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신장 기능이 되지 않으면 되게 무른 오줌이 나와요. 그래서 오줌을 되게 자주 누게 되거든요. 크기는 작아지지 않았는데 감자량이 예전보다 좀 많아졌다거나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는데 오줌의 크기가 작아지지는 않았고 그러면서 밥을 좀 잘 먹지 않으면 신부전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장은 안 좋은 신호로 굉장히 좀 표시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변화가 생기면 그냥 바로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빨리 진단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가끔 됐다고 안 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쁘거나 우리 애는 괜찮은 것 같아서 넘기고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연락이 없으면 이제 수의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1년 반 돼서 왔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너지 않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6kg을 가진 고양이가 진단이 됐는데 6kg이 아니고 3kg으로 와요. 바짝 말라서. 그리고 이 친구는 너무 늦게 왔어요. 왔을 땐 이미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날 바로 인사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될 때는 빨리빨리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막 임의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신장에 맞는 약물들을 먹어야 돼요. 애가 근육량이 많고 그 근육이 좀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크레아티닌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크레아티닌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인흡착제를 막 먹여요. 우리 인이라는 게 우리 몸에 원래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세포 벽을 구성을 하고 적혈구를 구성한 애들인데 인흡착제를 먹여서 인이 너무 낮아지면 오히려 빈혈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에 들러서 우리 아이가 몇 기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기수에 맞게 그리고 어디가 안 좋은 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돼요. 고양이는 신부전을 앓고 유병 장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누라는 친구가 왔었어요. 구토하는 증상으로 왔었고 밥을 잘 안 먹는다고 왔었어요. 4기 이상의 수치가 나오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소변을 누지 않아가지고 좀 보호자분께 이미 안 좋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 소변이랑 이게 양이 점점 증가하면서 되게 좋아졌었거든요. 나중에 퇴원을 하고 보호자분께는 하루에 6번 약을 먹어야 됐었어요. 보호자분이 되게 잘 지켜주셔가지고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그 중에 약을 하나만 먹어도 됐었어요. 당시 내원했을 때 한 2.5kg였는데 지금은 3.6kg의 동글동글한 친구가 되어서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또 한 친구는 맥스라는 친구인데 집사님이 굉장히 늦게 좀 발견을 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오줌을 못 누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안타깝게 안 될 것 같다. 제가 치료를 못 할 것 같으니 집에서 편한 시간을 보내거나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보호자분이랑 같이 이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일단 집에 가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소변을 8번을 갔대요. 오줌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오줌을 누도록 저희가 계속 이제 이뇨제를 주사를 했는데 그 모든 거를 참을 정도로 애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는 누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2기 수준으로 사료 먹고 영양제 먹고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신장이 안 좋은 친구들한테 권하는 사료에는 인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칼로리를 낼 수 있는 것들로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먹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고양이들은 넌 오늘부터 신부전이니까 넌 이 사료를 먹어야 돼. 내가 준다고 포락포락하게 먹어주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좀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캔으로 된 것을 주는 것이 좋고요. 강력한 처방 사료를 먹지 않는다면 8세 이상의 아이들이 먹는 노령묘들이 먹는 시니어 사료를 주게 되면 시니어 사료가 그 신장이 안 좋을 때 먹는 처방 사료가 함량이 거의 좀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기가 먹고 있던 브랜드 회사의 제품을 동일한 제품의 걸로 신장 쪽에 좋은 사료를 먹는다거나 시니어 사료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부전 관리는 안 해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투머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신부전을 통해 아까 3년 이상 지내야 된다고 말했는데 한 달을 하라이처럼 계속 달리세요. 나중에는 지치세요. 나나라는 친구가 거의 제 기억에 3년 정도, 3년 이상을 관리를 했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혼자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이제 하루에 6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언젠가 진료실에 저한테 우셨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막 우시길래 그러면 일주일 동안만 병원에 맡겨놓으시고 여행 갔다 오시라고. 집사가 지치지 않아야 고양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그 에너지를 잘 나눠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고양이 신장질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장질환만큼 고양이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고양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부 요로기계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